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KC 초대석 진행을 맡은 박채은입니다. 네, 오늘은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리턴 매치로 막을 내린 지난 슈퍼 화요일 경선과 또 뉴저지 연방상원에 도전하는 앤디 김 의원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번 자기소개 한 번만 더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김동석입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들 미국 정치 참여 많이 해서 정치력을 만들어서 미국에 사는 한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의 문제를 우리 힘으로 만들자. 이거 제가 벌써 한 25년 넘었더라고서요. 지금은 한 10년 전서부터 워싱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선거의 계절이기 때문에 뉴욕 중요하잖아요. 뉴욕 한인 동포들 선거를 잘 이해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투표에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한인 커뮤니티가 투표율이 높고 결집이 돼 있다. 이거 보여주셨으면 하는 생각에 오늘 TKC에 왔습니다. 얼마 전에 슈퍼 화요일 경선이 있었잖아요. 뉴스가 떠들썩하던데 대표님은 이번 경선 어떻게 좀 평가하셨나요? 지난 3월 5일이요. 네. 슈퍼 화요일.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요. 하루에 한꺼번에 동시에 양당이 동시에 15개 주에서 동시에 프라이머리를 진행하기 때문에 전체 대통령 선거의 3분의 1 비중이 된 게 하루에 결정이 나기 때문에 이건 진짜 슈퍼데이다. 그래서 슈퍼 화요일이라 그러거든요. 네. 그날 그 결론은 누구나 다 예상을 했습니다. 2024년 선거를 하더라도 아직 공화당에서는 트럼프의 위세가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를 이길 후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지금 11월까지 가는 선거는 원래는 경선은 프라이머리는 각 당의 후보를 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해서부터 이미 민주당의 현직인 조 바이든 대통령이 또 나오는 거니까 이제 후보가 정해졌고 공화당에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세, 위세 때문에 아무도 나와서 후보로 하겠다는 게 없기 때문에 두 후보가 이미 정해졌지만 그래도 공화당의 니키 헤일리라는 그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도 했고 유엔 대사도 했던 이분이 그 포기를 안 하고 트럼프에 경쟁하면서 온 게 지난 3월 5일 정리가 됐죠. 네. 결론은 트럼프의 질주가 이어졌다. 비로소 공화당이라는 그랜드 올드 파리라고 GOP라 그러죠. 미국의 가장 전통적인 정당을 트럼프가 완벽하게 접수를 했다. 이런 결론이죠. 그래서 그 11월 실시될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는 비로소 민주당의 조 바이든,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두 사람의 리턴 매치가 된다라는 게 확정됐습니다. 이 트럼프의 독주를 막은 니키 헤일리가 결국은 이제 후보직을 사퇴했죠. 어떻게 보면 기세가 트럼프 쪽으로 처음부터 기울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키 헤일리가 계속 이렇게 달리다가 결국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 니키 헤일리가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니키 헤일리가 지난해 초에 대통령 출마 선언을 했을 때 주목하는 사람들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와 그 외에 한 10명의 공화당 후보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한 4번째, 5번째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리고 많은 후보들이 다 트럼프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트럼프에 경쟁하겠다는 얘기를 강하게 하질 못했어요. 워낙 공화당이 이 마가 미국이 우선이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라는 트럼프의 정치적 입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섣불리 트럼프를 비판했다가는 그냥 거기서 킥아웃 당하기 때문에 니키 헤일리는 그런 후보 중에 하나였었는데 사실 트럼프가 공화당을 접수하고 대통령 후보가 이미 됐지만은 공화당에는 일반 시민들, 저소득층, 저학력층의 공화당원들이 있고 또 하나는 공화당이 유리하다고 해서 공화당을 튼튼히 받쳐주고 있는 돈줄들이 있습니다. 대개 기업들이나 재력가들은 공화당 성향이에요. 그런데 공화당의 이 돈줄이라고 하는 큰 손들은 트럼프가 마땅치 않았죠. 트럼프의 정책이 기업들한테 유리한 게 아닙니다. 기업은 예측 가능해야 유리한 거죠. 근데 트럼프는 얼로 튈 줄 모르죠. 럭비공이잖아요. 그러니까 또다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데 공화당의 후보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업들은 와가지고
돈줄들은 트럼프의 대안을 하나 내세워서 트럼프를 압력을 가하면서 트럼프가 친기업, 친재력들 말을 듣도록 하는 전략적으로 이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서 니키 헤일리 캠페인을 해준 거죠. 니키 헤일리는 이게 웬 떡이야 그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니키 헤일리가 끝까지 버틴 겁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니키 헤일리를 찍은 공화당원들은 니키 헤일리의 리더십을 보고 나온 게 아니고 트럼프의 반대이기 때문에 나온 거죠. 대항마로서. 그렇죠. 그러니까 1월 달서부터 2월 달, 3월 5일까지 니키 헤일리가 견딘 거는 이런 공화당 내의 돈줄들이 반 트럼프라는 정점에 니키 헤일리를 세워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러니까 트럼프가 애가 타고 그래서 대개 전문가들은 한 2달 동안 러닝을 했는데 니키 헤일리는 트럼프 발톱의 가시다. 그런 표현을 쓰는 게 그런 이유였었죠. 그런 힘에 의해서 니키 헤일리가 슈퍼투스데이까지 왔고 그렇지만 그래도 한 75% 이상의 지지율을 받으면서 트럼프가 이제 후보가 된 겁니다. 이 슈퍼 화요일 경선으로 지금 트럼프와 바이든의 리턴 매치로 말씀하셨다시피 확정이 됐는데요. 대표님 생각에는 누가 이길 것 같으신지 궁금합니다. 만일에 11월 선거구 조 바이든과 도널드 트럼프 오늘 투표를 한다. 네. 그럼 트럼프가 다시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예측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네. 미국은 이 대통령 선거 시스템이 직접 바이든, 트럼프 이렇게 우리 유권자들이 가서 찍지만은 사실 그 결과를 가지고서 결정 짓는 거는 좀 간접 선거입니다. 각 주마다 다르게 결과를 가지고 주의 힘만큼, 주의 인구만큼 또 이걸 분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누가 될 건가를 전망하는 거는 이 경합주라고 있습니다. 한 5개나 6개 주가 늘 이번 선거에는 요 주가 바이든을 찍었기 때문에 바이든이 이기고 이번 선거에서는 요 주가 트럼프 쪽에 트럼프가 이고 이렇게 그 경합주가 있는데 이 경합주 한 5개 주의 지지율 조사를 하면은 네. 트럼프가 한 3.5 내지 4% 이상 높게 나오기 때문에 이 경합주가 다 전통적으로 공화당이 좀 우세했던 지역에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투표를 한다 그러면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죠. 그런데 그러기에는 이번 슈퍼 투스데이 끝난 다음에 결과를 볼 때는 니키 헤일리 쪽으로 다 온 유권자가 많아요. 경합주에. 그리고 거기서는 우리는 지금은 트럼프를 지지하고 공화당에 있지만은 공화당의 대통령이 됐든 도널드 트럼프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 난 안 찍을 거야. 만일에 유죄 판결이 나면 유죄를 받으면은 어떻게 될 건가는 지지율에서 조사하면은 그때 경합주는 바이든 쪽이 한 3% 높게 나오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거죠. 변수가 많다. 그렇게 예측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이번 대선의 변수들 몇 가지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것들이 변수인가요? 사실 변수는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변수가 크고서 예민하게 유권자들의 주목을 받지만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현직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변수가 더 커요. 왜냐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 고령이잖아요. 역사적으로 제일 나이가 많은 대통령이고 그 다음에 건강이 별로 좋지가 않게 보여요. 그리고 너무 기억도 잘 못하고 말 실수가 많이 하니까 네. 이게 기억 상실증 같은 걸로 시민들한테 많이 비춰진 거죠. 네. 이걸 너무 불안해해요. 메릴랜드에 있는 어느 연방 검사 코리안 아메리칸 후세인데 그 2세인데 이 그 로버트 허라는 분이 트럼프가 부통령이었을 때 그리고 부통령에서 나온 다음에라도 부통령이 백악관에 놓고 나와야 될 기밀 자료를 좀 갖고 간 게 있다라는 혐의가 있었습니다. 왜 혐의가 나왔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난 부정선거구서 바이든한테 물려줄 수 없다. 대통령이 아니다. 그러면서 백악관에 있던 기밀 자료를 다 갖고서 플로리다도 갔어요. 근데 이거를 안 돌려줘가지고 한 1년에 걸쳐가지고 돌려받고 그러는데 이게 기밀 유출 사건으로 기소가 되니까 트럼프 쪽에서 바이든도 그런 게 있어 해가지고 나온 게 그거예요. 그 특별 검사로 임명받은 게 한인 2세 뉴욕 출신입니다. 뉴욕에서 그
이민 1세 잘 키운 2세가 그 특별 검사로 그거를 지난 2월 중순에 발표를 하면서 이 검사 발표를 하면서 기소를 할 만큼 바이든 대통령은 혐의는 아닌데 그런데 걱정이 되는 거는 좋은 분인데 기억 상실증이 좀 심각하다라는 리포트를 냈어요. 이게 그냥 치명적이죠. 그런데 지금은 현직 대통령이 그런 거는 시민으로서 애국적 활동이다. 네. 대통령의 건강은 이 나라 운영에 결정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변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 고령, 허약함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하고 예측하는 게 맞고 트럼프 대통령은 변수는 뭐냐면 말씀드렸듯이 연방 법원에서 그리고 트럼프가 이 뉴욕에서 사업하다 그리고 그 이전에 한 10년 전, 20년 전에 이 성폭행하고 막 이랬던 그 혐의 받는 거 이런 게 너무 많아요. 90개가 있어요. 이런 거를 케어하려면 또 너무나 많은 산이니까 이 두 분의 그 변수, 리스크는 이런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또 대선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가 요 난민 문제라고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랑 바이든이 각각 어떤 식으로 조금 정책을 펼칠 것 같으신지. 지금 이슈 놓고 볼 땐 제일 민감하고 제일 큰 이슈입니다. 네. 크게 볼 땐 이민 문제죠. 네. 이게 이민 사회가 또 이민자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잘 이쁘게 정리됐던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망가졌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들이 들어오니까 미국은 기독교 국가처럼 되어 왔는데 이 크리스찬이티 기독교 가치가 망가진다라고 생각하는 공화당에 주로 많이 포진되어 있는 남부 지역의 보수 기독교 우파 세력들 이게 이제 트럼프를 네. 지지하고 있죠. 반 이민 정책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조 바이든이 있는 민주당 쪽에서는 다양한 사회고 이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민을 많이 받아들이고 이런 문화 저런 문화 다 같이 협력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민자들을 어떻게든지 수용하고 같이 살아야 된다는 이런 줄기의 정책이 이 그 조 바이든인데 그런데 두 정책을 가지고 시민사회에 나가서 보면은 절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만드는 반이민 쪽의 이슈에 유권자들이 많이 표를 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지난 한 달 전에는 한 3주 전에는 지금 이민 문제지만 정확하게는 난민 문제입니다. 네. 이 수도 없이 많은 난민들이 남쪽의 국경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를 막고 이걸 어떻게 제어해야 된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할 때는 그래서 이 국경에 울타리를 쌓자 이런 게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민주당이나 조 바이든은 반대를 했었죠. 근데 지금은 국경을 강화시키고 난민을 돌려보내야 된다라는 게 유권자들에서는 표가 더 많이 나오죠. 할 수 없이 조 바이든 대통령도 수행원들을 데리고서 국경에 울타리 쌓던 데를 방문하잖아요. 지금 와가지고 조 바이든 대통령 공화당에서 얘기하는 이민을 제한시키고 난민 들어오는 거를 다 하는 거 이거 더 고려해봐야 된다. 이렇게 나가니까 트럼프 대 거봐라 내 얘기가 맞지 않느냐 더 씩씩했죠. 네. 여기에서 지금 민주당이 좀 불리하고 있죠. 얼마 전에 롱아일랜드에서 탐스 워지라는 옛날에 하원 의원이었다 보궐선거에 공화당이 아웃돼 가지고서 선거를 했는데 탐스 워지가 이겼어요. 네. 근데 탐스 워지가 이렇게 이길 때 난민 관련한 정책을 바이든 쪽 얘기를 하지 않고 그 당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유권자들 맞게 이민 난민 문제를 얘기했기 때문에 내 당선됐다라는 게 나오는 게 이게 또 이 정책이 중도적이고 공화당 쪽에 쏠리는 거죠. 이민 문제 이번 선거에 매우 민감하고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 있어 가지고서는 이민 문제에 있어서는 트럼프가 유리한 거죠. 네. 예. 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캘리포니아 상하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캘리포니아 상하원 예비 경선이 또 있었는데요. 한인 후보들의 성적과 전망이 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15곳에서 치러진 지난 3월 5일 프라이머리를 치른 데가 캘리포니아 텍사스였어요. 네. 근데 캘리포니아는 한인들이 많잖아요. LA요. LA 지역에서 이번에 또 한 명의 한인 연방의원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예. 그래서 LA에서 지난 3월 5일 치러진
그 프라이머리에 주목해 볼 때에는 LA 상원의원 중에 오랫동안 한 90살이 돼서 현직 의원이 지난해 돌아가셨잖아요. 파인스타인 의원. 공석이 되니까 요번에 선거를 치러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비 선거에서 3명이 붙었는데 이 중에서 이 상원으로다가 뉴저지의 앤디 김처럼 상원 도전하니까 하원석이 비잖아요. 그 하원석 비는 데에 한인 후보가 하나 나왔죠. 이 한인 후보를 현직에서 상원으로 도전한 분이 한인 후보를 지지를 선언했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이번 선거를 통해 가지고 또 한 명의 한인 연방 의원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 보니까 이분이 캘리포니아의 예비 선거는 민주당이다 공화당이다 한 명씩 나와서 붙는 게 아니고 그리고 민주당의 경선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후보로 등록하는 사람들이 다 게임을 합니다. 그래서 1등과 2등만 예비 선거에 추려가지고 11월 선거에서 그 마지막 결정을 하죠. 거기에 이 데이빗 민이라는 올해 한인 연방의원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분이 2등으로다가 본선거에 간 거죠. 나머지 한인 여자분 2분은 다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다가 다 예비선거에 1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LA 쪽이지만은 이번 올해에 또다시 한인 연방 하원의원이 하나 또 한 분이 나온다. 이거 이전에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이런 이 TKC를 통해 가지고 투표하자 정치 참여 많이 한 이런 기반 때문에 한인 사회가 지금서부터 이 열매를 맺는 겁니다. 기다립시다. 또 정치계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우리 앤디 김 의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뉴저지주 연방상원의원에 도전하고 있는 한인 앤디 김 의원이 최근 치러진 전당대회들에서는 줄곧 석권을 하다가 이번 버겐 카운티에서 조금 큰 표차로 졌는데요. 지금 앤디 김 캠페인 상황은 좀 어떤가요? 앤디 김 라이징 스타입니다. 전국적으로다가 가장 주목을 받는 뉴 제너레이션, 새 시대에 그리고 아시안의 총화로 지금 딱 나왔죠. 정말 미국 선거, 미국의 상원이 뭔가를 아는 특히 2세들 앤디 선거에 지금 열광을 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상원의원 하나 된다 그러면은 우리 2세들은 자동적으로 워싱턴에 관심이 많아집니다. 이제까지 한인 커뮤니티가 전문직에만 우수한 사람이 많이 갔기 때문에 한인 커뮤니티 공동체의 힘을 만드는데 쉽지가 않았어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리더십이 나와야 됩니다. 뉴욕시장이 돼야 되고 이 퀸즈 보로청장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주지사가 돼야 되고 대통령이 돼야 되고 상하원이 결정적인 힘 있는 2세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상원이 될 직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개혁을 하고 바꿔야 된다, 세대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흐름으로 갈 때에는 앤디 김이 확 나섰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부동층의 괜찮은 백인 유권자들이 앤디를 열광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앤디랑 상대로 하는 뉴저지의 다른 상원석에 경쟁하는 사람은 태미 머피라고 주지사 부인입니다. 남편이 주지사라는 거 외에는 별 정치적 경력이 없어요. 그런데 뉴저지 시스템은 권력이 있는 사람이 노하우가 너무 많습니다. 인센티브가. 그러니까 주지사의 은혜를 입는 주지사 영향력 하에 있는 사람들은 태미 머피를 지지하는 거에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 월요일 날 저녁 때 버겐 카운티에 민주당 위원회가 모였는데 버겐 카운티는 뭡니까? 인구도 제일 많고 돈도 제일 많고 21개 뉴저지 카운티 중에 중심입니다. 근데 여기는 주지사 영향력이 세고 태미 머피 이 휘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앤디 김이 졌죠. 왜냐하면 여기는 기득권 정치, 여기는 금권 정치니까 앤디 김이 이기기가 제일 힘든 곳입니다. 그러니까 앤디 김은 일반 시민사회를 가야 일반 한인 동포 사회로 직접 나와야 지지 기반이 있고 그렇지만 지금은 한인 사회도 민주당에 들어가 있는 몇 분들 이분들은 버긴 카운티에 있으니까 태미 머피로부터 움직이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정치에 관여하는 한인 사회 몇 분들이 쉽지 않지만은 그래도 멀리 보고 크게 보고 미국 정치의 흐름을 보고 하면서 입장을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워싱턴의 DNC, 이거 민주당 중앙위원회에서는 아시아위원회에서 아는 분들하고 얘기하면 야 어떻게
뉴저지의 주 하원이면 선출직 한 분이 있는 분이 그냥 조용히 지지를 해야 되는데 너무 소문이 많이 났더래. 타미 머피를 엔돌스를 해버리니까 이게 아시안들 2세들 정치권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래스루트 시민의 중심이 되겠다라고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보세요. 힐러리 클린턴하고 오바마하고 경쟁을 했어요. 힐러리 클린턴의 은혜를 입은 힐러리 클린턴, 빌 클린턴이 흑인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혜택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흑인 후보가 나오니까 다 오바마 뒤에 섰었잖아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게 나중에 다 이해가 돼요. 미국 다인종 사회에서 에트닉 아이덴티티라는 거를 명확하게 가져야만 인정을 받습니다. 지금 한인 사회가 그렇지만 우리는 한인 후보가 나왔으니까 한인 후보 뒤에 딱 섰다. 아니 자격이 있으니까 섰다. 그러면은 오히려 주류 사회에서는 한인 사회를 얕잡아 볼 게 아니구나. 그냥 뭘 좀 주면은 뭘 특혜를 주면은 그냥 있구나. 그게 아니라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정당할 때에 정당한 목소리를 낸다. 부모 커뮤니티를 생각한다라는 거를 씩씩하게 발언을 해야 위협적인 존재가 돼서 장단기적으로 힘 있는 커뮤니티가 되는 거죠. 이런 거를 옳게 인식하는 게 매우 중요할 때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디김에 저희가 더 많은 관심과 후원을 가지는 게 중요하겠네요. 동포들이 나서서 ND 해줘야 네. 동포 사회의 정치에 관여하는 분들이 동포의 다중들의 눈치를 봅니다. 네. 관심 많이 가져야 될 일입니다. 오늘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TKC 초대석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